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17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40대, 455 세대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프가 만약에 40대에서 중반 정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은퇴 시점도 이제 많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혹시 짜실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의 기본에 의해서 똑같은 수익률 내더라도 전체 금액이 얼마나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드를 키우고 자산을 불려왔으면 사실 이때는 좀 안정을 추구할 만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그거이기도 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DC형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때가 한 2015년도? 아마 그때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했을 거고,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4555 세대들 중에서 많이 가입하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영한 분도 많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혹시라도 우리 걸 듣고 가입하고 싶어진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앞에서 내가 20, 30대 충분히 또 안 넣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건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금액을 정말 1년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 1,800만 원으로 늘려서 최대한 넣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넣어라 라고 말을 할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됐어요. 왜 최대한 넣어야 될까요? 이거 제프가 요새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800만 원을 넣어서 1%를 벌면 얼마인가요? 1%면 18만 원이군요. 그쵸. 그럼 180만 원을 넣었을 때는 18,000원.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수익률이 늘어나거든요. 사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이 더블링을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퍼센트로 7년간 운영하려면 더블링을 맞는 시간은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그게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넣고 더블링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 다만 최대한으로 넣고 절대 수익 금액이라 높여서 실제로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늘리자라는 관점에서 1,800만 원까지 최대한으로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장의 IRP 통장의 혜택이 뭐 과세 이연도 있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등등 되게 혜택이 좋은 거라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으로 넣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저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관점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45세라고 하면 10년 후에 바로 돈 꺼내야 되는데 10년 동안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주기에 따라서 하락 국면에 있다가 돈 꺼낸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돈을 이제 못 벌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는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면 그래도 한 2, 3%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일 것 같아서 위험 부담을 하기엔 전체 금액도 크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S&P 지표 그 인덱스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횡보를 하다가 몇 년간 횡보를 하다가 치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치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시간이 길면은 그 구간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에 치고 올라가는 구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35년이 남았으면은 보통 7년 주기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어느샌가 만날 수 있는 게 그 기회가 최소 4, 5번 이상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길어야 10년에서 짧으면 5, 6년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버렸는데 혹시 내가 빼야 되는 시점이 하락 국면에 있으면은 이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투자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막 5%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뭐 3%, 뭐 이렇게 3%, 2%, 1%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투자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기에 만약에 은행 예금으로서 뭐 5, 6% 정도 될 수 있는 상품들이 꽤 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지금 최근에 고금리였을 때 제가 작년에 넣었을 때 5.8%짜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3.8%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이런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확정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우선은 한 5, 6% 이상은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 자금으로 나머지 투자 금액으로 조금은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비율로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비율로 보면은 저는 좀 50% 정도는 주식형에다 넣고 50% 정도는 그런 예금성에 넣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율, 그러니까 수익률은 확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게 내가 또 하나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은퇴가 가까워진다는 뜻은 만기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투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꺾여 있고 근데 그 투자가 내가 공격적으로 한 걸로 인한 거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제프의 이 심리 상태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게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 뭐 세만여의 날, 네만여의 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만기에 나의 수익률을 확정을 짓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를까? 내가 만기날 내가 선택한 옵션보다 더 올라 있을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 내가 손해를 볼까?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이고 그때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세만여의 날, 뭐 네만여의 날 하는 날은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하는 그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정말 비합리적인 선택들이 응집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여기에 꽂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1, 2년도 안 남았는데 나는 지금 좀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해놓고 수익률을 그래도 5%에서 6% 정도로 잘 맞춰놨으면 그래도 시드도 키우고 수익률도 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은퇴 시점에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가 하락 국면에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진짜 배팅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상한 상품에 넣어서 오히려 더 이제 진짜 지하로 내려가는 이 경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기가 보이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상품에 잘못 손을 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다만 10%에서 5% 내외는 좀 공격적인 상품들을 한번 들어가 보셔라. 이게 깎이더라도 나의 포트폴리오를 너무 공격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프가 연금 상품에 이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고 상품을 보셨으면은 이거와 뭔가 제가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에 걸쳐서 이 투자 전략을 비슷하게 운영하는 펀드가 있었을 텐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펀드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위험한데 제가 제프가 좀 더 펀드를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TDF 펀드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보면은 뭐 2045, 205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5년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은퇴가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2055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입을 하면은 타겟 데이트잖아요. 제가 은퇴하는 타겟 시점, 데이트 시점을 딱 정해놓고 제가 지금 한
만약에 20년도에 가입했고 55년도에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35년이 남았잖아요. 한 앞에 10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요. 막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조금은 이제 수익률을 냈으니까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이걸 고스란히 제가 받아가야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한 35년간 시간에 따라서 전략을 짜서 저에게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펀드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거든요. 근데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그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라 라고 추천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컨셉은 나이에 맞게 잘 짜줄 것 같지만 진짜 그럴까가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S&P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추종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사람의 이 판단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펀드라고 했을 때는 운이 좋으면 정말 펀드 수익률이 팍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그 TDF 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유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 세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사실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높은 수수료를 내고 TDF 펀드를 가입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저의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을 계속 깎여 나가는 거고 그게 매년 쌓여 있을수록 생각보다 수익률이 짝짝짝 깎이기 때문에 이 TDF 펀드를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TDF 펀드를 추천을 드리되 다만 한국 시장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희가 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어떻게 나이대별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에는 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위험 추구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60에 은퇴를 하는데 그때 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30년간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그 30년간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략을 짜서 공유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프 혹시 지금 이게 20대, 30대, 40대까지 이런 전략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새롭게 드신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좀 짜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이 생기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서 느꼈지만 정말 금융 서비스 다양하고 금융사도 다양하지만 권역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유튜브나 이런 영상 다른 영상 이런 거 보면 뭐 최대 혜택 받으면 이거 하니까 최대한 이걸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끔 스스로 단련을 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내가 주도를 해서 해야지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의 기본적인 그런 실력을 좀 키우는 거는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TDF 이런 거를 가입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예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팔고 나면 끝이지만 수익이 안 났을 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다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수익이 안 나왔을 때는 또 공부를 해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지를 전략을 짜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TDF 같은 경우를 그냥 가입해놓고 30년을 지나가지고 연 1%도 안 나온 수익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럴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연금 별로라고 가입하시지 마라. 이렇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높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장투해라.
막 자꾸 단타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라. 높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내면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IRP 계좌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최대 수익률을 뽑을 수 있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의 주식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세대별 운영 전략은 끝냈고 혹시 가끔 가다가 65세 이후에도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우겠습니다. 네, 체크했습니다.